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는 2월 말에 새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인도 성반 카라사르파 요가가 이미 운행되고 있다며 3월 16일과 4월 13일 이틀 동안은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금융, 투자 등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 각 지역의 경제 및 개인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결국 사람들은 전화 위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유튜브 채널 큰 사이언스에서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지난 1년간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 시중에 돈이 대거 풀리면서 금융시장의 거품이 팽창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달러화이며 그만큼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의식주 등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소비 수요가 크게 줄고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돼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조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난드는 또 인도의 오래된 점성술에서 카라사르파 요가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 금융이나 기타 거래 시장이 붕괴되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세계 각지의 경제와 개인 소득 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확실한 두 날짜를 거론했는데 첫 번째는 3월 16일로 이날은 매우 중요한데 천칭 자리의 양 끝을 대응하는 특수 성상이다라며 천칭 자리에는 균형의 의미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좋고 나쁨은 없지만 세상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는 이번 재앙이 좋은 일로 변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난드가 말한 두 번째 중요한 날은 4월 13일로 금과 은이 사상 최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새로운 투자 목표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세계 경제가 비패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으며 현재 세계는 많은 문제, 특히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돌로 상황은 더 긴장되고 있다라며 특히 3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은 국제적으로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1일 미국의 소리는 특강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과 시진핑이 현지 공동성명 발표에서 무한 협력 관계를 선언해 베이징의 입장이 이번 전쟁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지만 모스크바의 침공에 앞서 베이징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사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시진핑을 농락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라며 중공 지도자의 핵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실제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베이징을 매우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화할 때 핵 위협을 염두에 둔 언급은 절대 하지 않아 시진핑이 동계올림픽 기간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고 지금도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푸틴은 의도적으로 시진핑 치하의 중공과 서방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다. 서방 전체가 단결하고 똘똘 뭉치고 있다. 그 와중에 중공을 러시아의 주요한 우군으로 간주하게 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푸틴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나토 주요국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 서슬퍼른 공격적 논평을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에게 핵무력 부대를 전투 경계 태세에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동맹국에 대한 침략을 막고 핵무기를 동원하여 이들을 격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전이 시작된 이후 현지에선 전쟁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교민들의 탈출을 돕고 있는 가운데 중공 당국은 말을 바꿔 교민들을 철수시키지 않아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압력에 못 이겨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은 3월 1일부터 키예프, 하르키프 등에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와 인접국으로 가는 전용 열차를 개설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용 열차에 탑승할 의사가 있는 모든 외국 시민은 본인의 유효 여권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당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철수는 중공이 공식 발표한 방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중국인 유학생들은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이 도무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탈출하라고 했습니다. 하르키프에 있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1일 웨이보에 하르키프 유학생은 정말 위험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웨이보에 올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르키프에 갇힌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대사관에도 부탁했다. 개인적으로 탈출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다. 차를 잡지 못했고 기차역 근처도 30분 전에 포격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음성 녹음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한 중국인 유학생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울면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스스로 탈출하고 스스로 철수하라고 했지만 나는 몰랐다. 매일 웨이브에서 국가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며 당신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당신들은 우리 스스로 탈출하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대사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오늘 나는 대사관에 전화를 수도 없이 했지만 100번에 한 번 간신히 연결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욕을 한참 하고는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러시아는 아무리 때려도 기숙사 건물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 유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대사관도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싸줄 수 없다는 거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설명을 들은 여학생은 확실히 말해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맞아요? 나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대규모 철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자 학생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조국이 나를 집에 데려와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교민 철수 장면이 떠돌았는데 결국 거짓말이 발각되어 중공은 아직 교민 철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일째가 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거센 반발로 국제적으로 반전 물결을 일으켜 푸틴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동시에 물타기를 하려는 중공에 대한 군사적, 제재적 압박을 가하는 격이 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오늘은 러시아, 내일은 중공이라는 말이 떠들고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측면. 시사평론가 왕허는 한 기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러시아군의 위력은 선전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의 예측보다 낮으며 러시아 방산 과학 기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공군의 힘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보다 못한 중공군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부패도 심각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평원에서 치러진 반면 중공의 대만 전쟁은 해상전이어서 더욱 어렵습니다. 또 미국은 여러 차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대만해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중공의 성사는 극히 낮습니다. 둘째, 제재 방면. 미영 등 서방의 제재 조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정책결정팀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조차 중립을 중지하고 러시아 정부와 권력계층들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가 공동으로 2020년에 발표한 연례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415명으로 전체 자산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스위스 은행이 발표한 수치는 중공 고위 인사들의 해외 자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중공 고위 관리는 스위스 은행에 약 5,000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거의 70%는 중공 중앙관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공 부총리, 은행장, 장관부터 중앙위원회 위원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장점인 일가가 장악한 국가 자산은 최소 1조 달러, 세탁 자금은 5천억 달러로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평론가 리정카는 기사에서 스위스 은행의 이번 러시아 제재는 선례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는 또한 스위스 은행에 있는 중국 고위 관리들의 돈이 더 이상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공이 대만을 지나치게 노려 침략한다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 권력자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중공의 약점을 때린 셈이어서 중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